안녕하십니까. 많이 딱딱하게 해야지. 턴 인터뷰 10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홍범기입니다. 성우예요. 여러가지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성우를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건 남자들이 흔히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되는 군대 제대 후에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왜 선택을 하게 됐냐고 생각을 하면 글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됐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예. 군대를 갔다 와서 흔히들 남자들은 이제 진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송계통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성우라는 게 또 시골에서 살다 보니 그 성우라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기회도 별로 없었고, TV에서 접하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그리고 또 특별히 라디오를 아주 좋아했거든요. 라디오를 거의 매일 밤 끼고 살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네, 뭐 귀가 나빠진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공부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잔소리와 함께 그래서 몰래 라디오에 사연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라디오 DJ가 되는 게 어릴 적에는 성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꿈이었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방송계통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찾다가 성우학원이란 걸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DJ라든가 성우 일을 한다기보다도 방송계통에서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성우학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운명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교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학교 입학해서는 성우가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고, 방송반을 한번 들어가야겠다 또는 연극반을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라디오 DJ 가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에도 방송, 학교 방송 그런 거 아주 짧은 거 이렇게 선생님이 시켜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방송반, 연극반 이런 거 하고는 싶었는데 엉뚱하게 그림 그리는 만화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 그리고 학교 합창단 생활 잠깐 했었고요.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했고, 군에 가서 연극 활동을 처음 접해봤어요. 뭘 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그 임원께서 너 연극해볼래? 갑자기 그러셔서 예? 왜요? 왜 말입니까?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연극은 군대에서 연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갔겠죠. 대학생 때는 학사 경고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원에 가서 성우 지망생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학교가 춘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 다니고 다시 평일에 합격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휴학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만 열심히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직장을 찾죠. 네, 그래서 다행히 그
그 녹음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글도 쓰고 그런 각종 컨텐츠 제작을 하는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가면서 그리고 저녁에 학원을 다니면서 그래서 학교를 10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정말 바쁘게 생활을 했어요. 너무 정신없이 그냥 성우 공부와 일이 좋아서 학교도 꾸역꾸역 다니면서 잘 버텨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너무 모자랐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바빴네요. 장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공감이 되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또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저도 그 시기를 버텨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원에 오면 좀 짠해요, 항상. 네, 제 모습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10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9번 떨어지고 10번째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거 하나는 제 장점이자 단점인 게 잘 까먹고 리셋을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뭐 떨어졌으면 떨어졌나 보다. 1차 떨어지고 1차는 정말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2차 떨어지고 면접 떨어지고 면접에서 2번 떨어져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발전하는 과정에 내가 있다라는 어떤 그 조금의 한 줄기 그 줄을 잡고 있었죠.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는 모습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요. 그래도 참 잘 까먹는다라는 장점. 떨어졌네. 아이씨, 욕도 하고 뻘짓거리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뻔뻔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기가 매번 실패할 때마다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우가 된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하면 다들 무슨 망언이냐 하시겠지만 저는 성우가 되기에 그닥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었거든요. 지금 목소리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강원도 지방 출신이라 안 좋은 발음 그리고 억양 그 다음에 말도 좀 빨리 하고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성우가 되고 나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조건이라 힘든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목소리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고쳐야 될,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성우가 되고 난 다음에도 생겼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또 그런 거죠. 뭐 10번의 시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발성 연습은 성우 공부할 때만큼 했던 것 같아요. 전속 기간 동안에. 제 목소리가 더 좋아지고 풍부해지지 않는 한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했죠. 더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주제 파악을 좀 잘해야 됩니다. 내가 모자란 게 무엇인가? 모자란 걸 알면 고쳐야지! 그래서 열심히 고쳤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10년이 넘도록 안 되는 발음은 계속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 되는 발음 목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음 안 되는 거 적어놨다가 지우고 하면서 고쳐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넘어간 기술을 익혔지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다는 거 부끄럽네요.
뭐 연기로 만족감을 느끼고 뭐 그런 것도 사실 있지만 어, 정말 그 부끄러운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언제 가도 부끄러운 장소가 팬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인데 정말 언제 가도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 갈 때마다 그렇게 그 약간 나쁜 말로 이렇게 삘릴리 헬렐레 나쁜 말인가 이게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보통 행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꿈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거든요. 그런 분들 만날 때 제일 행복하죠. 행복. 네. 온라인상으로 또 그런 글들을 접하고 작게나마 또 팬카페가 1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읽고 또 댓글 달고 이럴 때 행복합니다. 성우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실 오디션을 많이 보고 많이 떨어지고 해서 기억에 남는 것보다 그 오디션에 안 됐다고 전화를 주시거든요. 친절하신 그 또 관계자분들은 전화를 친히 또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디션 안 됐습니다. 이럴 때 그 전화를 받을 때가 항상 기억에 남네요. 뭐 특별히 어떤 오디션이라기보다도 네. 그것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성우 지망생 때 본 10번의 시험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성우라는 직업은 계속 그 연예계 또는 뭐 이런 프리랜서 직업들이 항상 오디션 또는 테스트가 걸쳐 있는 직업군이라 예, 시험을 항상 본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매 오디션은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했던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제 성격과 비슷한 캐릭터는 아무래도 뭐 너무 많이 거론되는 아따맘마의 동동이란 캐릭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전속 때 맡았던 이제 배역인데 그때 그 담당 PD 분께서 아무래도 제일 뭐 목소리도 그렇겠지만 상황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걸 보고 캐스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짓도 그렇고 그래서 연기하기가 참 편했었어요. 많이 비슷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사실 비슷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과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가장 사실적이고 생활 속에 많았던 동동아 네, 그 녀석을 꼽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캐릭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말 참여하고 싶은 작품은 있었어요. 특정 캐릭터보다는 그 작품이 좋으면 정말 지나가는 남자 일이라도 한번 들어가서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생수 같은 경우에는 더빙을 하기 훨씬 이전에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사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더빙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더빙을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들어가고 싶은 작품은 있었는데 참 아쉽다 이런 거 몇 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더빙을 하거나 연기를 할 때 가장 제가 경계하는 부분은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어떻게 하든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보통 이렇게 더빙을 하거나 연기를 할 때 그 상황에 맞는 자세를 취하거나 액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뒤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자세, 항상 그냥 편안하게 그냥 11자로 다리 벌리고 가만히 서서 우는 연기든 죽는 연기든 뭐 떠드는 연기든 뭐 그런 연기를 그냥 편한 자세로 해서 어쩌면 그렇게 자세를 안 바꾸고 티 안 나게 연기를 다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연기를 하다 보면 몸에 힘을 많이 쓰면 체력 손실이 많이 커져서 이게 그 체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더빙을 보통 3편, 4편 이렇게 하면 대사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몸에 쓰는 힘을 입으로 모아서 쓰자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타이밍부터 들기 시작해서 몸에 힘을 빼는 걸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연기를 하실 때에도 어떤 액션을 취하든 사실은 좋은데 그 액션이 몸이 뻣뻣해지는 액션이 아니라 연기 대사에 자연스럽게 붙는 액션이어야 하거든요. 대신 고정이 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어떻게든 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중요한 목소리 발성이 좋아져요. 힘을 빼세요. 저는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긴 한데 절대로 안 늘지 않거든요. 그게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지 제자리 걸음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게 너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야 라고 늘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질문 하신 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 발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티가 안 난다고 의심을 하지 마세요. 믿어야 해요. 믿어야지. 어쩔 거야. 안 믿으면 어쩔게. 나 알아도 날 믿어야지. 믿어주세요. 성우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학교나 학원에서 학교가 전문하고 학교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학원에서 제가 학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요. 학원에서는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에 더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집에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상황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여러분들은 적당한 말 속도와 괜찮은 발음과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들 그런 것들을 평소에 항상 공부를 연습을 그리고 자각을 하고 계셔야지 학원에서 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게 기본적인 게 되지 않고서는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걸 이렇게 해라고 하지만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해봤자예요, 사실은. 뭐 여기서는 이런 감정을 더 써주고 이런 흐름을 갖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단 네가
발음과 발성이 좋았을 경우에 라는 게 생략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여러분이 평소에 다 가지고 계셔서 학원을 오셔야지 여러분들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많다는 거.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좋은 자세와 편안한 자세와 발성과 발음으로 책이라도 읽으세요. 아니면 가장 추천드리는 거, 말하는 법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셀카 영상 찍기를 하시라는 거. 어떤 주제로든 좋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말하기의 장단점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말하는 걸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꼭 대본을 연기를 해서 또는 나레이션을 읽기를 해서 들리는 그 말하기와 평소에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하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기가 잘 정리가 되고 그런 나쁜 습관이 없어야지 연기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말하는 일기 또는 뭐 유튜버가 되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성우가 안 되더라도 그런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항상 각자 편한 방법을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학원에 와서 좀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줄 수 있는 게 많게끔 해주세요. 제발. 그 말하기 총량의 법칙 이런 거 같습니다. 말하기를 많이 하고 나면 말을 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목에 무리가 갈 때는 무건수행 한 4, 5년, 5, 6년 전 어느 겨울에 목이 한번 훅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5일 동안 4, 5일 다행히 연말이었거든요. 연말 연초에 연휴가 끼어 있어서 뭐 송년회고 뭐고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한 3일 4일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안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 총량의 법칙, 성대 총량의 법칙, 네, 쉬는 것밖에 없어요. 네. 잘 먹고 잘 쉬고 꼭 내 삶의 경험을 끌어와야 하나요? 끌어와야 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진짜 별로 없어. 그래서 내 삶에서 끌어올 수 있는 연기는 그런 거예요. 생활 속에 사는 연기. 밥 먹는 거,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는 행인 3, 4 이런 거가 정말 생활 연기죠. 그런 경험은 근데 평소에 그런 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쓱 지나가는 대사가 어렵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정말 내 경험에서 그래서 생활할 때 하다못해 뭐 편의점을 간다거나 누군가 길 가다 만나서 인사를 할 때 그럴 때도 그런 대사를 한다 생각하고 늘 경험을 한다 생각하고 끌어오면 되는 거고 사실 그 이외에 경험을 끌어오는 건 별로 없어. 뭐 살인마 내지는 뭐 실현당해서 자살 위기에 처한 어떤 남자 내지는 너무 그 환상적인 사랑에 빠져서 행복해할 일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없어요. 생활 속에서 끌어올 감정 별로 없고 그런 거는 전부 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 그런 거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듣고 내 경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생활 연기는 잘할 수 있게끔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우라는 직업의 팬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평생 말을 하고 살기 위한 그 긴 시간에서는 정말 중요한 연습일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헛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쓰는 게 아니고요. 성우가 돼서 직업을 갖고 그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만약에 말을 하는 다른 직업군에 가시면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건 100%입니다. 네, 훨씬 좋은 목소리, 좋은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평생을 살아요. 화장하는 법, 머리 만지는 법, 옷잘 입는 법은 알지만, 배우지만 시간 들여서 말을 잘하고 좋은 목소리를 갖고자 일부러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들 무슨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그 영향과 인상을 주는지,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있으신 거니까 결코 지치거나 포기를 사고 포기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죠, 이건. 예,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시간은 꼭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꿈을 이루면 더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온 저로서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전 또 다음에 뵐게요. 이상 홍범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